와 유럽의 전지 훈련 중입니다. 지난 2월 8일 끝난 남아공에서의 4개국 신선 경기 대회에서는 우리나라가 2승 1패로 우승을 했고 이제 유럽으로 옮겨서 오늘 네덜란드와 평가전을 갖습니다. 저희 MBC 스포츠는 네덜란드와 펼치는 평가전 시황을 위성을 통해서 직접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서영욱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그 네덜란드 하면 이제 뭐 히딩크 월드컵 감독도 생각나고 예. 또 98년에 이제 월드컵이 생각이 나는 나라인데 그렇죠. 우리 젊은 선수들에게는 어쨌든 상당히 그 올림픽을 앞두고 아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일단 히딩크 감독이 이 한국 대한축구협회 기술고문 자격으로 성사시킨 경기라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그동안 평가전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기량을 쌓아왔습니다만은 네덜란드 팀이야말로 상당히 강력한 팀이고 네. 또 원정 경기라는 부담을 안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는 아주 큰 시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암스테르담 올림픽 스타디움인데 이 올림픽 스타디움이 좀 개보수는 했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올림픽이 열렸던 그런 스타디움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 그렇죠? 일단 이 축구 전용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좀 시설 면에서 그렇게 좋은 경기장인 것 같진 않은데요. 네. 나름대로 오늘 관중들도 어느 정도 많이 찾아줬고 선수들도 상당히 좀 강한 팀을 만났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기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 간단한 세레머니를 갖기 위해서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 전부 다 이제 긴 코트를 일단 입고 들어왔네요. 네. 일단 국내에서도 1월 2일에 소집이 돼서요. 뭐 지금 히딩크 히딩크 감독의 모습도 보이고 히딩크 감독, 코엘료 감독도 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아직 보이진 않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네. 교민들 등 오늘 나와 있고요. 네. 히딩크 감독도 오늘 지금 아인투벤의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이 암스테르담까지 와서 또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그 남아공 4개국 대회 때 우리가 우승은 했습니다만은 의외로 그 남아공과 선취 득점을 하고도 두 골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아마 감독도 우승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호곤 감독도 지금 뭐 박지성 선수의 합류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네. 현재 멤버에 그렇게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 같은데요. 네. 자, 먼저 스타팅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골키퍼는 김지혁, 2번 조병국, 4번 박용호, 5번 조성환, 7번 오승범, 8번 김두현, 16번 최태욱, 17번 전재훈, 18번 조재진, 19번 최영훈, 22번 손승준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포지션을 볼까요? 최전방에 조재진 나가 있고요. 네. 좌우에 최태욱, 전재훈. 뭐 제2의 황선홍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조재진 선수가 지금 최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수원 삼성에 있다가 상무에 입대한 이후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쓰리백은 그 남아공 때 경기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이 세 명의 선수가 이 월드컵 때 있었던 노장 3인방의 뒤를 잇는 네. 또 3백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에서는 이 조병국 선수가 지금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세 명의 3백 이 선수들이 김호곤 후에서 또 어떤 능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올림픽은 물론이고 향후 월드컵까지 또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네덜란드입니다. 골키퍼는 쿠딩요, 2번 콜린, 3번 물라로죠, 4번 닝스다흐, 5번 나이와카네시, 6번 드용, 7번 오스트, 8번 얀센, 9번 네네봄, 10번 반페르시, 11번 로벤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아무래도 이 11번 달고는 로벤 선수를 주목해 봐야겠는데요. 네. 이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아인투벤 팀에서 왼쪽 공격을 도맡으면서 뭐 상당히 국가대표 발탁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을 정도로 네.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타팅의 골키퍼 그 쿠딩요도 아인토벤 소속입니다.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네, 김호곤 감독도 지금 네덜란드와 평가전 갖기 전에 아마 이제 그 패스 타이밍을 조금 더 빠르게 하라는 요구를 한 모양인데요. 그렇죠. 네. 일단 양 팀 모두 측면 공격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오늘 양쪽 한국 특히 측면 윙백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이 오른쪽 윙백에 이 전북현대 소속의 최영훈 선수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왼쪽에서도 그 손승준 선수가 지금 수원 삼성 소속이죠. 네. 맡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 선수들도 이 측면 쪽에서 상대 측면에 확실한 공격을 어떻게 끊어주고 또 오버래핑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느냐 이런 것들이 오늘 득점의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천 선수가 부상이 아니었다면 좌천수 우태욱 정도로 이제 후반전에 혹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태욱 선수도 이 지난 시즌 아시안 게임 월드컵 이후에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인데요. 네. 이 올림픽 대표팀 발족 이후에 상당히 또 좋은 모습 회복을 하면서 네. 오늘 또 득점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짧은 패스 해주는 네덜란드입니다. 다시 오른쪽 날개 쪽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밀착 마크, 네, 파울입니다. 조성환 선수 조성환의 파울을 선언합니다. 지금 7번의 오스트 선수의 모습인데요. 지난번에 이 박지성 선수가 속해있던 아인토벤과 상대했던 발베크스전인데요. 네. 당시 후반 교체 멤버로 투입이 돼서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측면 돌파라든지 또 슈팅 능력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한국 선수들로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마크를 해줘야겠습니다. 네. 손성준. 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축구 아시아 예선 우리나라는 이제 2차 예선부터 참여를 하게 되죠. 그렇죠. 네, 5월 3일 또 6월 7일 있고 최종 예선은 8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펼쳐집니다. 아시아에 모두 3장이 주어졌다고 그러죠? 예, 일단 뭐 2차 예선에서는 오만 베트남과 같이 속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통과가 무난하리라 예상이 되고요. 네네. 최종 결승에서 일단 3장밖에 주어지지 않은 티켓을 획득하는 것 상당히 김우건 감독에게는 큰 시험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침투 패스 아주 마지막 수비 뒤쪽으로 한번 떨어뜨려 놔봤는데요. 골키퍼가 이동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덜란드는 왼쪽에 오늘 로벤 선수라든지 이 송종국 선수의 팀 동료죠. 이 반페르시에 선수. 이 두 네. 선수의 측면 돌파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측면 쪽으로 나가는 패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선수들로서는 측면 윙백들이 공격보다는 초반에 수비 쪽에 치중하는 플레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미드필드에서 이번엔 오른쪽으로 연결하는 공을 손성준이 슬쩍 머리로 따냈습니다. 예, 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조재진 선수 이번 남아공 4개국 대회에서 MVP에 오르면서 아주 물오르는 감각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상무에 입대한 이후에 더 플레이가 늘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아주 큰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페널티 어리어 안쪽 깊숙이 떨어지는 공 골라인 나가기 직전에 일단 살려놨습니다만은 자세를 낮춰서 머리로 먼저 빼내고 있는 네덜란드. 자, 반대편 쪽 역시 양쪽 날개를 소영우 씨가 이야기한 대로 많이 이용을 하네요. 일단 측면 쪽에 빠른 선수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격하기 쉬운 그런 루트를 개척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그런 쪽으로 상당히 많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뒤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조재진. 넘어졌습니다. 지금 한국 김두현이라든지 오승범 선수가 중앙 미드필드에 나서 있는데요. 네. 이 선수들이 이 최전방 선수들이 공격을 할 때 좀 커버를 해줘야만 중앙 쪽에서 좀 더 활발한 볼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네. 지금 조재진 선수가 계속 너무 볼을 오래 끌게 만들다 보니까는 계속 차단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왼쪽을 공략하고 있는 네덜란드. 자, 깊숙이 치고 들어가는 로벤. 골아웃인가요? 네, 그대로 골아웃 됐습니다. 네덜란드 대표팀이 이 올림픽에서는 그다지 좋은 성적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뭐 네. 유럽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적이 없을 정도로 이 21세 이하 팀의 전적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네, 네. 이것은 너무 어릴 때부터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하기 때문에 성인 대표팀에서 일찌감치 이 선수들을 발탁해 갔기 때문인데요. 네네. 지금 돌파를 시도했던 로벤 선수 역시 조만간 대표팀 발탁이 예상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그런 왼쪽 윙 플레이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어쩌면은 FIFA 랭킹은 3위 랭크이면서도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는 지역 예선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죠. 그렇죠. 네. 이번 대회에서도 지금 예선 2차전까지 치는 상태인데요. 네. 네덜란드 올림픽 대표팀 지금 1무 1패 아주 저조한 성적을 거둘 네. 정도로 이 연령대에서는 그다지 좋은 성적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센터 서클 안쪽에서 프리킥. 자, 과감하게 하면 긴 패스를 띄워봤는데요. 빼내고 있는 네덜란드.
이렇게 논스톱 패스는 바람직한데요. 네. 지금까지 계속 논스톱 패스로 여기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렇죠. 일단 한국 선수들이 미드필드에서는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덜란드 선수들이 공을 오래 끌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논스톱 패스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한국 선수들 초반에 이 공격 쪽에 치중하기보다는 미드필드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네. 좀 더 차분하게 경기를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 로벤 선수 쪽으로 계속해서 이 공격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쓰리백이 좀 공격이 깊숙이 가담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이 나오면은 그 수비 뒤쪽 라인으로 공을 띄울 확률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지금요. 그렇죠. 또 네. 지금 10번 대학에 있는 반페르시라든지 로벤 선수 모두가 왼발이 상당히 능하고 왼쪽 돌파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왼쪽으로 아주 공격을 이렇게 치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반대편 쪽에서도 역시나 빠른 선수를 배치해 놓은 것이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네. 한국 선수로서는 좀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미드필드 진영을 계속해서 탄탄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코너플의 깊숙한 패스입니다만은 그대로 골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네덜란드는 이제 이 아인토벤 또 페엔도르트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월드컵 스타들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상당히 낯익은 그런 팀들입니다. 네덜란드 축구가 한동안 국내 팬들과 상당히 거리가 멀었던 그런 축구였는데 네. 히딩크 감독을 통해서 상당히 가까운 그렇죠. 그런 또 나라가 됐습니다. 네. 일단 한국 선수들도 상당히 이 체력적으로 많이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요. 또 네. 이런 유럽 선수들과도 경기를 많이 가져봤기 때문에 네. 몸싸움에서도 쉽게 밀리지 않는 모습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한 7, 8년 전, 한 10년 전 이렇게 비해서는 그 우리나라 선수들의 그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렇죠. 일단 뭐 유니폼 색깔로 구분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선수가 유럽 선수고 어떤 선수가 한국 선수인지 쉽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네. 당당한 체격을 갖추고 있는 또 한국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한국에서는 이 중앙 미드필드에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역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많이 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호곤 감독도 박지성 선수의 합류에 대해서 많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김두현이라든지 오승범 선수가 이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오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느냐 이 한국 올림픽 대표팀뿐만이 아니라 이 두 선수 개인에게도 상당히 앞으로의 그 행보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일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김호곤 감독도 오늘 경기가 이 지휘봉 잡은 이후에 거의 이 올림픽 대표팀 첫 번째 이 국민들에게 경기를 보여주는 축구 팬들의 경기를 보여주는 시합이기 때문에 상당히 승리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천수라든지 아주 많은 선수들 지금 벤치에서 몸을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반 약 10분 다 되었는데요. 몇 차례 양쪽 날개를 이용한 아주 긴 패스를 시도해봤던 네덜란드. 그러나 다 먹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자, 다시 왼쪽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파울입니다. 지금은 로벤 선수에게 완벽하게 돌파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네. 박영호인가요? 그렇죠. 서로를 좀 끌어당기면서 네. 좀 반칙으로 끊었는데요. 일단 통과가 되면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네. 그럼 체격 조건 한국 선수들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만 이 몸싸움이 상당히 좋은 선수 그리고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돌파를 막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반대 높게 뛰었습니다. 자, 앞에 수비에 한 사람 넣고 골라인 쪽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네, 그대로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일단 뭐 방향을 돌리지 못하도록 잘 위치를 잡아준 것이 공을 빼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렇죠. 네, 점유율이 뭐 비슷합니다만은 네,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59대 41.
아무래도 원정 경기고요. 또 한국 선수들 더운 지방에서 계속해서 경기를 하다 왔기 때문에 네. 초반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인데 네. 선수들 입에서 좀 입김이 막 뿜어질 그렇습니다. 정도로 네. 날씨가 상당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네. 양팀 모두 이 중앙 미드필드 진영에 상당히 이 공간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네. 측면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다 보니까 한국 선수들도 측면 쪽에 대한 방어벽을 높게 쌓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드 선수들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그런 능력들이 더욱더 많이 요구되는 그런 경기 내용입니다. 네. 자, 미드필드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네덜란드. 글쎄요, 한국도 이 전재훈이라든지 최태욱 선수 측면 돌파에 상당히 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크로스 패스도 좋은 선수들이고요. 측면 공격수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한데요. 일단 공을 잡는 기회 자체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네네. 서로 공격을 시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이 공이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뺏겼습니다. 중앙 미드필드에서부터 계속 좀 서둘러서 공 처리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네. 글쎄요, 좀 네덜란드 선수들이라고 합니다만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맞상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닌가 싶은데 네. 한국 선수들이 좀 초반부터 긴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널티 안쪽입니다. 두 사람 사이네. 밀집마크 심합니다. 개인기 좋아요. 네. 완전히 개인기로 일단 뒤쪽으로 빼나오고 있는 네덜란드. 얀센. 다시 한번 터치라인 쪽으로 내줬습니다. 모서리 부근에서 살짝 걷어나오고 있는 한국 대표팀. 역시 자, 빠르죠? 좋았습니다. 자, 오른쪽 뚫렸습니다. 논스톱 센터링 합니다만은 길었네요. 지금과 같이 최태욱 선수 좀 빠른 발을 활용을 한다면은 네. 진짜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도 이 수비 진영에서 1대1 상황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네네. 주춤주춤하는 사이에 지금 역습 상황 제대로 살리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측면 쪽 빠른 선수들의 플레이를 활용한다면 한국 선수들도 충분히 득점 찬스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한국이 지금 글쎄요, 공격보다는 수비 쪽에 약간 치중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경기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양팀 모두 좀 신중하게 탐색전을 벌이는 듯한 분위기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네. 자, 왼쪽 깊숙한 패스. 그러나 우리 두 사람 가담합니다. 로벤 선수 영리하죠. 지금 두 명의 이 선수들이 따라 붙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신감 있게 골 처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신장이 180이나 됩니다. 네. 이제 언제까지 그 수비 쪽에 많이 좀 치중을 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차피 평가전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수비만 치중하다 끝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네덜란드가 오늘 상당히 공격적인 포맷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뭐 형식적으로는 4-4의 포맷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양쪽에 미드필더들까지 모두 4명이 소속팀에서는 공격수로 활약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적극적인 공격 플레이. 한국으로서는 어떻게 본다면은 초반에 약간 침착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네.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덜란드의 초반 공세가 막강합니다. 네. 자, 공동진은 송순중. 지금 호흡이 좀 맞질 않았습니다. 네. 글쎄 이런 단순한 상황에서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 보여준다면 네. 글쎄요 좀 좋지 않은데요. 일단 선수들이 네덜란드 대표팀 지금 한국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중고등학생 시절에 이 한국 대표팀이 네덜란드에게 0대5로 대패하는 모습을 봤을 텐데요. 네. 그런 기억 때문인지 오늘 상당히 긴장된 모습으로
최근 제대로 플레이를 펼쳐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선수로서는 이렇게 유럽 원정에서 많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은 상당히 큰 자신감을 또 가질 수 있게 되겠는데요. 네. 또 상대 선수들이 평균 연령에서 뭐 2살가량 어린 선수들 많기 때문에 좀 자신감 가지고 경기를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네네. 자, 좋았습니다. 이게 완전히 네, 연결이 되고요. 논스톱으로 네, 높게 띄웠습니다. 문전. 자, 헤딩 다시 한번 그 자리. 오버헤드킥을 시도했습니다만은 템포가 맞질 않습니다. 지탱하는 발하고 좀 공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오버헤드킥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코일류 감독도 경기장에 와서 네, 코엘류 감독도 모습을 보이네요. 일단 지금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올림픽 대표 선수들의 기량도 보면서 어떤 선수를 또 성인 대표팀으로 발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나란히 피디 전 감독하고 나란히 앉아서 볼 줄 알았는데 지금 카메라 잡는 걸 보면은 따로 떨어져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경기 끝난 이후에 두 감독 간에 뭔가 좀 의사 교환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전 감독과 현 감독 간의 사이가 좋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네. 한국 팀으로서는 상당히 큰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자, 조성환.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대표팀 감독 가운데 거의 드물게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영전한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이 코일류 감독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이 외국인 감독들 간의 이런 관심들이 한국 축구를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자, 술패스 왔고요. 자, 좋아. 잘 뚫어줬습니다. 그러나 오른발 컨트롤에 걸리질 않습니다. 지금 김두현 선수가 오른쪽으로 잘 아쉽네요. 찔러줬는데요. 네네. 조재진 선수와 호흡이 맞지 않았나요? 그렇네요. 아쉽네요, 조대진. 네, 김두현 선수가 이번 아시안 게임 때부터 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 중앙 미드필드 쪽에서 상당히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석팀 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고정수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선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네. 지금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나름의 역할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김두현이 그 조재진에게 내준 것 좀 아쉽네요. 네, 오른발로 컨트롤한다고 발을 뻗었는데 발을 좀 슬쩍 벗어났습니다. 중앙에 김두현 선수와 오승범 선수, 김두현 선수가 좀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준다면 이 오승범 선수는 아무래도 이 수비형 미드필드에 가까운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 지금 팀 내에서는 김남일 선수와 같은 플레이 스타일이라든지 그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데 일단 축구 팬들에게는 거의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오승범 7번을 잡고 있는 선수죠. 네네. 플레이에는 많은 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다리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손승준. 지금도 이 데네봉 선수가 상당히 터프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자, 페널티 지역 바로 안쪽에. 그러나 먼저 커들하고 있는 네덜란드. 네,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서 드로잉. 지금 네덜란드 수비수들이 포백 라인이 상당히 좁게 중앙 쪽으로 밀집해 있는데요. 한국 선수들이 측면 공격을 강화를 해줘야만 이 포백 네. 라인의 이 거리도 넓히면서 네네. 공격수들의 움직임의 폭을 더욱더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측면 공격 부재가 상당히 오늘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좀 더 정확하게 패스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자, 패스 성공률도 네덜란드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69대 74. 지금 한국 선수들은 공을 잡았을 때 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바로 패스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경기 초반이고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더 침착하게 목표지를 확인을 한 이후에 패스를 시도하게 된다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상대방이 압박 축구를 하지 않을 때는 굳이 그렇게 빠른 패스가 또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 논스톱 패스를 많이 시도하게 되면은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좀 더 선수들이 침착하게 경기를 진행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초반에는
우리 진영 쪽에서 많이 공을 안정적으로 돌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볼 처리가 빨라지면서 네. 오히려 정확도 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 헤딩 패스가 의도했던 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헤드킥을 시도할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이제 지금과 같은 패스가 좀 정확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예, 좀 아쉽네요. 상대 진영 패스 성공률 63대 53. 일단 한국 선수들은 뭐 2번 패스에서 1번 정도 지금 성공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일단 동료들 간의 이 믿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 팀워크로 성화되지 않은 상황. 좀 합숙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팀으로서의 그런 조직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논스톱으로 옵사이드인가요, 이번에는요? 네. 한국은 지금 이뭐 아시안 게임 때 뛰었던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포지션의 변화가 있는데요. 네. 일단 측면에 있는 선수들, 뭐 최태혁 선수만을 제외하면은 거의 모두가 새로운 선수들 지금 수혈이 됐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이 측면 선수들의 이 적응이 그렇게 좀 잘 된 것 같진 않은데요. 측면 네. 공격이 살아나야만 이 네덜란드 같은 이 측면 쪽에 강세를 가진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좀 더 자신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월드컵 스타인 그 이천수와 최태욱 선수가 글쎄요, 후반전에 한번 호흡을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양쪽 날개에서 공격을 한번 해본다면은 좀 더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로벤 선수 못지않은 또 측면 돌파 능력을 가진 것이 또 최태욱과 이천수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또 현지 보도에 따르면은 아인토벤 관계자들이 이천수를 보기 위해서 네. 경기장에 왔다는 그런 보도도 있기 때문에 네, 네. 후반에 이천수 선수가 투입이 된다면은 또 날카로운 돌파 능력, K리그 신인왕 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지금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아직까지도 코너킥이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코너킥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이런 또 세트 플레이에 대한 대비를 한국 선수들이 어떻게 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데네본 선수 뭐 190에 가까운 장신이고요. 네. 자, 먼저 걷어내고 가슴으로 트래핑한 다음에 코너 쪽으로 다시 한번 내줬고요. 왼발로 반대편으로 높게 그냥 골키퍼 쳐냈습니다. 왼발 다이렉트 슈팅 빗맞습니다. 다시 한번 헤이딩으로 자, 슛합니다. 하는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지금 글쎄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공중볼을 걷어내는 상황. 이 선수들이 제대로 머리에 맞추지 못하면서 네. 연속된 슈팅 찬스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네. 이게 지금 왼발에 안 걸렸게 망정이지 말이죠. 그렇죠. 로벤 선수의 왼발에 걸렸다면 아주 강한 슛이 나올 뻔했었는데. 네, 골키퍼 김지혁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혁 선수도 지금 염동균 선수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이 골문을 지키고 있는데요. 네. 이 프로팀 부산 소속입니다만은 이 부산에서는 정유석이라든지 김용대 선수에게 밀리면서 실전 경험을 많이 쌓지 못했기 때문에 올림픽 대표팀에 와서 계속해서 기량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 이 선수에게도 많은 또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전반전 25분을 통해서 처음으로 코너킥이 나왔습니다. 패스는 좋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연결이 돼야만 되는데 마지막 슈팅까지는 연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콜린 선수도 상당히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전재훈 선수가 따라잡지 못했는데요. 일단 네. 최태혁 선수가 전재훈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 돌아가는 것을 잘 보고 찔러줬다는 것. 네네.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면은 계속 찬스를 만들 수 있겠죠. 네. 이 남아공 경기 때는 이 전재훈 선수의 코너킥으로 2골이 뽑아졌었는데요. 네. 수원 삼성 소속의 김두현의 코너킥. 네. 각도를 한번 바꿔보려고 안간힘을 써봤습니다만은 몸이 골포스트 앞쪽으로 많이 나가 있었습니다.
한국 수비수들보다 이 네덜란드 공격수들 신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공중볼 다툼에서는 많이 밀리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스루패스 상황에서는 미리 이 길을 차단하면서 네. 이 최종 공격수에게 공이 연결되는 것을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공론지는 네덜란드. 지금 한국 팀의 좀 문제라면은 이 로벤 선수 쪽으로 네덜란드 선수들이 계속 공격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쪽 공격을 허용한다는 점인데요. 네. 워낙 지금 1대1 상황에서 이기지 돌파 못하기 능력이 있어요, 때문에. 그리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면서도 돌파를 내주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윙백들이 오버래핑에 전혀 가담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전방 공격수 3명 공을 잡는 횟수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진영에서 공을 가로챘을 때에 그게 이제 패스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일단 걷어내는 것으로 급급하다 보니까 그렇죠. 공격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좀 침착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었는데 충분히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쉬운 도출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평가전에서는 선수들이 부담을 크게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코칭 스태프들이 오늘 경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으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인지 선수들이 경기를 제대로 풀어나가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미 뭐 네덜란드는 역시 공수가 상당히 전환이 빠릅니다. 이미 그렇죠. 수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공격이 풀리지 않으니까 최태욱 선수와 전재훈 선수가 위치를 또 바꾸는 모습인데요. 네. 저런 모습 좋습니다. 일단 이 공격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방향을 전환한다든지 선수들의 포지션을 바꿈으로써 수비수들을 혼란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자, 시간이 흐를수록 점유율이 네덜란드가 더 앞서갑니다. 지금은 43대 57이 됐습니다. 자, 직접 바로 한번 들여주고, 자, 직접! 네, 강한 슈팅. 시도는 괜찮았는데 컨트롤이 였지 않았습니다.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일단 이렇게 골문이 열려 있는 위치에서 슈팅을 날리는 오늘 처음 모습이 나왔는데요. 네네. 저렇게 선수들 간의 2대1 패스를 통해서 이 수비수들을 따돌리면서 또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 한국 팀에게는 필요한 장면이죠. 네. 김두현의 어시스트. 그리고 마지막 조재진의 슈팅. 일단 김두현 선수가 어느 정도 잘 해줘야만 이 기본 감독도 박지성 선수한테는 아쉬움을 좀 덜 수가 있을 텐데요. 네네. 아직까지는 김두현 선수가 이렇게 활동 폭이 크지 않고 또 패싱 감각이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 팀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네. 문전으로 연결하는 공을 껑충 뛰어서 다타임을 가로챘습니다. 오른쪽 파인 살짝 들고 뒤로 짧게 내준 다음에 앞을 봐야죠. 조금 시간이 걸리죠. 일단 선수들이 공을 잡으면 우리 진영 쪽을 보면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앞쪽으로 공격이 진행되지 않는데요. 뺏겼습니다. 이제 측면 공격이 득점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 바로 이제 그 공격 선수들이 우리 쪽 진영을 보고 서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양쪽 그 날개를 이용한 공격 횟수가 좀 많아져야 되는데 아직은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덜란드도 우리처럼 합숙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2001년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 4강 진출했을 때 네. 그때 이 출전했던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선수들과 호흡이 잘 맞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네네. 한 달간 합숙을 한 한국 선수들 호흡이 많이 맞지 않으면서 네. 아직까지는 플레이를 잘 엮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덜란드의 그 최종 수비벽을 뚫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금.
골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킥입니다. 순간적으로 이 오스트 선수가 위치한 이 오른쪽 공격 상당히 좀 무디다는 평가를 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한국 선수들의 측면 쪽이 워낙 지금 플레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덜란드 선수들 파악이 됐으면서도 집요하게 측면 쪽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네요. 네. 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태극기를 들고 우리 또 교민들 많이 나와 있네요. 그래도 네덜란드 교민들 상당히 최근에 한국 선수들이 많이 진출을 하면서 또 신이 났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영표, 박지성 그리고 기존의 송종국, 성정구까지 또 최근에 그네. 김남일 선수까지 엑셀시오로 입단을 했기 때문에 이 주말마다 한국 선수들 보는 재미로 또 주말을 보낸다는 얘기도 할 정도로 또 아주 즐거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경기 내용이 조금 더 그 활력이 넘치면은 추운 날씨 경기장을 찾은 우리 교민들에게 더 큰 기쁨이 될 텐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네덜란드 이 축구 팬들은 이 경기보다 이 성인 대표팀 경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그렇겠죠, 또요. 없고요. 네네. 자, 업사이드죠. 네. 전재현 선수도 뭐 코너킥이라든지 프리킥 상황에서 이 키커로 나서면서 정확한 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오늘 또 쓰리톱의 왼쪽을 맡아서 그래서 좀 기대보다는 활발한 공격을 펼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후반전에 이청수 선수가 아마 저 위치에 투입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네네. 우리 수비진이 미드필더로 찬 공이 우리 선수들에게 끝까지 연결이 안 됩니다. 자, 문제는 높게 한번 띄워봤습니다만 네, 골키퍼 나오면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우리가 공격의 실마리를 좀 풀어나가야 될지. 뭐 상대방이 스피드도 있는데다가 마지막 그 수비수들의 벽은 상당히 자 왼발 또 뚫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공을 가진 선수 주위에서 동료 선수들이 좀 도와주는 움직임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1대1 상황에서 한국 선수들이 네덜란드 선수들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공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좀 플레이를 엮어나가는 게 쉽지가 않죠. 네. 네, 점프를 하기 위해서 뜬 선수를 손으로 슬쩍 밀었습니다. 파울하는 데네범. 지금도 글쎄 좀 기회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좀 볼 처리를 서두르기 때문에 지금도 공 잡은 상황에서 김도현 선수 양쪽 측면에 동료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연결을 해줬다면은 좀 더 안정감 있게 공격을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상당히 긴장한 경기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보다 조금 개인기가 뒤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 뭐 선호수 앞까지는 몰라도 다음 송들은 내다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우리보다 좀 기량면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공을 잡으면 다음 수를 읽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 볼 다투는 과정에서 최태욱 선수가 지금 얼굴을 아, 가득 오른손에 타고 네. 좀 타격이 있었네요. 최태욱. 최태욱 선수 이제 자정이 지나가면은 생일인데요. 네, 네. 생일을 맞아서 축포를 한번 터트려주면은 좋을 텐데 네. 아직까지는 공격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3월 있습니다. 13일생이죠. 네.
전반전 약 7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직 득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네덜란드 선수 뛰는 양이 훨씬 더 많고요. 계속해서 네. 미드필드에서 공간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진 패스가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은 한국팀입니다. 아, 이 패스가 또 깊었습니다. 좀 네. 벌써 이 골키퍼가 읽고 그렇죠. 동작을 이렇게 네. 튀어나오면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터치라인 쪽으로 좀 깊숙이 하면 여기서 말이네. 바로 종패스를 할 것이 아니고 터치라인 쪽으로 한번 내줬다가 그 다음에 문중을 한번 들어왔으면 좀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조재준 선수가 중앙 쪽에 있다가 측면 쪽으로 돌아가는 움직임, 시도는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네네. 상대 선수들에게 플레이를 읽혔죠. 그렇습니다. 뚫리면 위험하죠. 슛! 아. 네. 각도가 좀 빈다각기 망정이지. 위험했어요. 네. 지금도 김지혁 골키퍼 간당히 썸을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이렇게 이 측면 쪽에서 단 한 번의 실수, 바로 이 실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루벤 선수의 위력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골문을 노려보지 않고 감각적으로 슈팅을 시도하는 로벤 선수인데요. 84년생으로 상당히 어린 선수입니다만은 한국 선수는 최윤수 선수가 지금 83년생인데 지금 로벤 선수 그보다도 어린 선수인데 오늘 한국 선수들을 모두 곤혹스럽게 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이 좀 있었나요? 공을 좀 다투다가 넘어진 선수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발을 건 선수는 얀센인데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몸싸움도 많고요. 네. 이 양팀 선수들이 충돌이 많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경기 흐름입니다. 네. 일단 오늘 5명까지 교체가 가능한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접 골을 한번 노려봤습니다만은 왼쪽 골포스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럭저럭 전반 이제 41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점유율이나 상대방에서의 패스 성공률 모든 게 조금씩 우리가 좀 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이 한국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있는 위치는 또 중앙선 부근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 진영에서 공을 자유롭게 움직였던 네덜란드에 비해서 훨씬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축구를 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이죠. 네네. 위험 지역이 아닙니다만은 과감한 태클을 시도하는 네덜란드 선수는 승리에 대한 그런 욕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네. 백헤딩이니 출전 오른발. 이게 조금 더 침착하게 해서 정확했더라면은 지금 아쉽네요. 오승범. 그렇죠. 네덜란드 수비수와 골키퍼가 서로 공을 양보하고 있는 사이에 네네. 뒤에서 오브레픽에 들어갔던 오승범 선수에게 기회가 왔는데요. 너무 네. 좋은 찬스였기 때문인지 슈팅이 지금 서두르다가 빗나가는 모습. 그렇습니다. 바운드가 조금 크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 네, 아쉽네요. 좀 침착하게 볼 처리를 했더라면은 정확한 임팩트가 가능한 위치입니다. 네네. 또 승범 선수 지금 수비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가 지금 잘 기회를 판단해서 앞선까지 나왔었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이죠. 상대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은 같아졌네요. 58%대 58%. 일단 상무의 이수철 코치가 추천을 하면서 지금 올림픽 대표팀 유니폼을 입게 된 케이스인데 네. 김홍 감독의 나름대로 신임을 얻으면서 계속 주전 자리를 차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보면은 침착할 수 있다는 것도
그 밑바탕에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월드컵 대표팀 선수들도 이 잉글랜드라든지 프랑스 이런 강팀들과의 평가전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졌고요. 네. 월드컵 때 그런 강호들 경기에서 중건을 보일 수 있었던 네. 자, 왼발! 슛까지 한번 날려봤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선수 몸에 맞고 비껴서 나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위기에요. 뚫리면 위험하죠. 네. 지금 우리 선수들이 걷어낸다는 것이 계속해서 이 좀 위험 지역으로 공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이 작은 동작 하나하나에도 좀 집중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슈팅이 한국 선수 맞고 튀어나가면서 좀 아쉬운 장면이 되고 말았죠. 자, 전반전 네, 시간 다 되옵니다. 일단 네덜란드 선수들도 나름대로 이 청소년 대표 시절부터 호흡 맞춘 선수들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합숙 기간이 뭐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팀워크를 이용한 플레이보다는 이 측면 선수들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특히 로벤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선수들도 그에 대한 대비를 잘 세우고 있고 점차적으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네. 한국 선수들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후반에 이천수 선수가 투입될 경우에 또 네. 어떻게 공격을 새롭게 풀어 나가느냐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스타 플레이어의 역할 이천수 선수가 뭐 최상의 컨디션은 아닙니다만 네네. 이 팀 내 주축 선수로서 어떻게 팀의 이런 곤란한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한번 또 보여주는 모습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미드필드에서부터 최전방 공격수에게 공이 좀 정확하게 패스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성공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높지가 않습니다. 네, 전반전 45분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네덜란드와 펼치는 평가전, 잠시 후에 후반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콤을 작동 안 시켰나 봐. 일단은 우리가 위험 지역까지 접근하는 건 많이 어렵습니다만 중거리 슈팅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측면에서는 좀 앞서 있는 모습이죠. 점유율 네덜란드 좀 앞서 있고 상대방 진영에서 패스 성공률이 이제 전반전 끝날 때쯤 살아나면서 뭐 비슷했습니다. 코너킥 하나씩 있었고 파울은 네덜란드가 8개, 우리나라가 5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주요했던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레본 선수 뭐 190에 가까운 장신이고요. 네. 자, 먼저 걷어냈고 가슴으로 트래핑한 다음에 코너 쪽으로 다시 한번 내줬고요. 왼발로 반대편으로 높게 그냥 골키퍼 쳐냈습니다. 왼발 다이렉트 슈팅 빗맞습니다. 다시 한번 헤이딩으로 자, 슛합니다만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지금 글쎄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공중볼을 걷어내는 상황. 이 선수들이 제대로 머리에 맞추지 못하면서 네. 연속된 슈팅 찬스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네. 이게 지금 왼발에 안 걸렸게 망정이지 말이죠. 그렇죠. 로벤 선수의 왼발에 걸렸다면 아주 강한 슛이 나올 뻔했었는데 네, 골키퍼 김지혁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 공간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진 패스가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은 한국팀입니다. 이 패스가 또 깊었습니다. 좀 네. 벌써 이 골키퍼가 읽고 그렇죠. 그 동작을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터치라인 쪽으로 좀 깊숙이 하면 여기서 말이네. 바로 종패스를 할 것이 아니고 터치라인 쪽으로 한번 내줬다가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들어왔으면 좀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조재진 선수가 중앙 쪽에 있다가 측면 쪽으로 돌아가는 움직임 시도는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네네. 상대 선수들에게 플레이를 읽혔죠. 그렇습니다. 뚫리면 위험하죠. 슛! 네. 각도가 좀 빈다각기 망정이지. 위험했어요. 네. 지금도 이 김지혁 골키퍼 간담이 써놓으라는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저렇게 이 측면 쪽에서 단 한 번의 실수, 바로 이 득점과 실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로벤 선수의 위력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백헤딩인데 자, 출전은 오른발. 이게 조금 더 침착하게 해서 정확했더라면은
지금 아쉽네요. 오승범. 그렇죠. 네덜란드 수비수와 골키퍼가 서로 공을 양보하고 있는 사이에 네네. 뒤에서 오브레픽에 들어갔던 오승범 선수에게 기회가 왔는데요. 네. 너무 좋은 찬스였기 때문인지 슈팅을 지금 서두르다가 빗나가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바운드가 조금 크긴 했습니다만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 네, 아쉽네요. 내 콤을 작동 안 시켰나 봐. 일단 전반전 초반보다는 상당히 앞선의 공격수들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초반전 모습인데요. 네. 공격에 지금 많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네. 코너킥인가요? 자, 네덜란드 맞고 나간대요. 후반전 들어서자마자 코너킥입니다. 이 남아공 대회 때도 전재훈 선수의 코너킥 상당히 빛을 발하는 모습들이 많이 그랬었죠. 나왔었는데 네네. 전재훈의 왼쪽 코너킥을 그 조재진이 헤딩슛을 터뜨렸는데요. 자, 지금 낮았습니다. 자, 네, 또 빗맞네요. 네. 오늘 좀 좋은 슈팅 기회 때마다 선수들이 좀 임팩트를 잘못시키면서 그렇네요. 기회 여러 차례 부산시키고 있는데요. 네. 네덜란드에서는 좀 교체에 투입된 선수 중 헤르시 선수, 17번의 헤르시 선수가 보이는데요. 네. 일단 지금 9번의 데네본 선수와 함께 새로 호흡 맞추는 헤르시 선수, 바로 이 선수인데요. 이디오피아 7번이죠, 헤르시. 출신인데요. 일단 이 선수도 2001년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골을 터뜨렸던 기록이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네덜란드 쪽에서는 총명받는 유망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월드컵 대표 선수들보다는 경험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말이죠. 이제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꺾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차기 좋게끔 온 공을 너무 왼쪽 좀 높았네 이번에도요. 지금 끝까지 적극적인 모습 조혜진 선수 아주 다부지게 달라붙으면서 네, 이 네. 수비수와 이 골키퍼 간의 그런 공간을 잘 치고 들어갔는데요. 네. 슈팅도 각도가 좀 없었죠. 네. 그래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따라붙는 그 끈질긴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 상대 수비수도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너무 이제 강하게만 차려고 하다 보면 임팩트가 좀 빗맞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좀 네. 일단 저런 위치에서 과감하게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도 그만큼 조재준 선수가 컨디션이 좋다는 또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네, 자 최태욱의 코너킥. 아무도 내 몸에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자, 한번 접어놓고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가서 골라인과 가까워졌습니다. 뒤로 짧게 내줬고요. 올려줘야겠죠? 네, 그렇죠. 안쪽 골라인 쪽으로 내준 다음에 왼발 돌스톱. 자, 헤딩. 좀 높게 떴습니다. 지금 모처럼 아주 2대1 패스에서 이어지면서 그렇습니다. 코너킥 때 가담했던 주병국 선수에게까지 마무리 슈팅이 이어졌는데요. 네. 다이빙으로 헤딩을 한번 날려보는데 이 조병국 선수 원래 헤딩 감각이 좋은 선수죠. 뭐 프로리그에서도 헤딩골 여러 차례 뽑아냈었고요. 네. 지금은 약간 낮게 볼이 들어왔기 때문에 임팩트가 좀 부정확했습니다. 주장 한 장을 달고 나름대로 책임감도 부여받은 조병국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득점을 터뜨려줬더라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자, 하여튼 후반전 들어오면서 전반전보다는 우리 쪽의 분위기가 좀 많이 좀 살아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일단 이 코칭 스태프들이 아무래도 좀 과감하게 플레이를 하라는 자신감을 좀 심어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주 이 전방에서부터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또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네요. 네.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뭐 오른쪽 왼쪽에서 코너킥도 계속해서 얻어냈고요. 지금 또 조재진 선수 상대 수비수와 눈싸움까지 하면서 네. 뭔가 분위기를 한국적으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네네. 연전 경기이긴 합니다만은 이 한국 선수들 특유의 길을 계속해서 가져가야만 선수들이 좀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충돌하는 듯한 낌새가 있으니까 조심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른쪽 대각선으로 높게 띄워서 패스하는 공. 자, 다시 잘 빼냈습니다. 아주 길었나요? 저 왼발 센터리 뒤로 딱 꺼내주고 아크서클 부근 걷어내고 있는 네덜란드입니다. 일단 상대 진영에서는 볼을 잡아두는 시간이 그렇게 길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도 이 트래핑을 좀 뭔가 멀리 떨어져서 해놓는 바람에 슈팅까지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해서 좋은 찬스를 겪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전보다는 희망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네요. 네. 이게 축구라는 게 항상 이제 그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평가전이기 때문에 이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또 선수 입장에서는 지고 평가를 받는 것과 이기고 평가를 받는 것은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또 지금 남아공 대회에서 상당히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이 네덜란드까지 건너왔기 때문에 네.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경우 선수들이 가지게 될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페이스 아주 소중한 그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이런 초반 기세를 살려간다면은 이 전반전에 부진을 만회하면서 또 승리까지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덜란드 선수들도 이 전반과 다르게 한국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당황한 모습, 네. 미스가 많이 나고 있어요. 자, 우리 진영에서 네, 패스가 종종 차단 당합니다. 선수 교체가 있는 이천수가 들어오는군요. 지금 전지현 선수 대신에 이천수를 넣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천 선수 이 전반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타 플레이어의 역할, 이 팀 분위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 상황에서 더욱더 이 가세를 해주는 네. 역할을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천수에게 내줬습니다만은 패스가 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인투벤 진출설이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팬들도 이천 선수는 분명 알고 있을 텐데요. 네. 또 오늘 유일하게 한국 선수로서는 염색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네. 유난히 눈에 잘 띄는 그만큼 좋은 플레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이천 선수가 만약 아인투벤에 가게 된다면은 오늘 출전에는 로벤 선수가 포지션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팬들이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로벤 선수 역시 이천 선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선수 간의 경쟁 구도도 오늘 경기를 보는 또 다른 재미가 되겠습니다. 네네. 또 경기장에 들어가는 이천수도 다분히 또 그런 걸 어느 정도는 의식을 하고 아마 뛸 겁니다. 그렇죠. 네. 일단 뭐 본인은 4월 정도가 되면 이제 에이전트 문제가 정리가 되면 아인토벤으로 자신이 갈 수 있다고 좀 믿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자신의 자신감들을 경기에서 유감없이 발휘를 해줘야겠죠. 네. 또 오랜 동안 발을 맞췄던 최태욱 선수와 함께 모처럼 출장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선수 간의 좋은 호흡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후반전 8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전반 8분 양상까지는 네덜란드의 점유율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뀐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네. 후반전에는 한국 선수들이 홈경기처럼 상당히 자유롭게 네. 경기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네덜란드 선수들이 좀 위축된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아크사클 부분에서 왼쪽. 자, 오른발 아웃 위기예요. 위험합니다. 자, 골. 아니, 오른쪽으로 선쭉 뻗어서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후반에 뛸땐 이디오피아 출신의 헤르시 선수 상당히 개인기가 좋고요. 또 날렵한 네.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네. 김지혁 골키퍼 넘어지면서 감각적으로 오른손 쭉 뻗었는데 그렇죠. 그 지금 손에 공이 걸렸습니다. 분위기가 살아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일격을 당하게 된다면 또 의외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러면 네. 어린 선수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중력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교체팀 선수에 대한 대비도 계속 이어나가야겠죠. 네. 후반에 교체로 들어간 헤르시에게 일격을 당하기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골키퍼 김지혁의 선방입니다. 골키퍼 나왔습니다. 슛! 그냥 앞에 맞고 일단 위기를 다시 한번 넘겼습니다. 지금 옐로 카드를 줄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완벽하게 돌파를 최용환 선수가 성공을 네, 시켰는데 옐로카드입니다. 그만큼 이 한국 선수들의 측면 공격이 살아나고 있고요. 네덜란드 선수들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 후반전 초반 페이스 상당히 좋습니다. 네.
주심이 뭐 가까운 거리에서 정확하게 봤습니다. 이 오른쪽에 이천수 선수도 이천수라면 최태욱 선수도 움직임이 좋습니다만 최용훈 선수 역시 11초 때 빠른 주력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의 이 스피드 후반전에 최대한 살려야겠죠. 네. 왠지 모르게 했던 후반전은 좀 분위기가 좋은데요. 그렇죠. 네. 일단 지금 공격수 반페르시 선수까지 쓰러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선수 지난 5일 이 네덜란드 컵 대회에서 한경기 무려 5골을 터뜨렸던 네. 그런 또 위력을 보여줬던 선수인데요. 오늘은 기대했던 것만큼 활약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가전에만큼 오늘 추운 날씨인데 선수들 부상이 좀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최용훈 선수가 완벽하게 돌파를 했습니다만은 12번 달고 있는 후그스트락 선수 옐로카드 받는 모습이 나왔고요. 네. 자 프리킥으로 12번 달고 있는 후구스트라. 옐로카드를 일단 받았고요. 지금도 반페르시 선수가 계속해서 경기장 바깥에서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반전과 다르게 한국 선수들이 강하게 압박을 계속 해주면서 네덜란드 선수들이 좀 불편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네덜란드 선수들이 오히려 지금 이천수 자, 선수 기회가 나오고 좋았습니다. 있죠. 이천수 따라붙습니다. 이천수. 자, 발빠른 이천수. 자, 치고 들어가서 코너브리 골라인 쪽까지 깊숙이 들어왔어. 자, 네.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만은. 자, 오른발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내주고 슛! 이천수 턴 슛! 이천수 선수. 골키퍼 손 뻗어서 위기를 넘깁니다. 저런 게 바로 이천수 선수의 장기죠. 지금도 네. 이 터치라인을 따라서 이 중앙까지 치고 들어오는 네. 저런 드리블. 이천수 선수 역시 이 자신이 들어감으로써 팀에 큰 활력을 줄 수 있다는 그렇네요. 그런 네. 부분을 확인시켜 주면서 네덜란드 팬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네요. 자, 골라인 통과하기 직전에 이천수가 이번에 우리 이득입니다. 저 슛! 네, 다행입니다. 지금 또 바로 역습으로 허용하면서 그렇네요. 네. 실점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그 전에 업사이드 판정. 업사이드군요. 그 전에 업사이드입니다. 일단 한국 선수들 이 공격 상황 계속 이어가는 건 좋습니다만은 네. 저런 역습 상황 바로 또 실점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수비 쪽으로 돌아오는 이 움직임 좀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점유율은 네덜란드가 오히려 앞서 있네요. 네. 업사이드죠 이번에요. 네. 한국 선수들이 전반전보다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또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골 찬스를 더욱 많이 만들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전반전에는 바로 저 위치에서 로벤 선수가 좋은 플레이 보여줬다면 후반전 또 재미있게도 바로 그 위치에서 이천 선수가 또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인토벤 팬들에게도 이 이천 선수를 볼 수 있는 또 좋은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상대 진영에서 패스 성공률 60대 60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논스톱 패스 좋았고요. 이게 조금 더 높아서 우리 선수에게 연결이 됐어야 되는 공인데. 자, 정면! 그 서클! 네. 저기 차돌입니다. 저 이천수가 정면 돌파를 시도를 한번 해봤었는데. 이천 선수가 일단 공을 트래핑하는 각도가 상당히 상대 수비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또 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기대를 많이 해볼 수가 있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천수가 가세하면서 상당히 좀 활력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량, 또 특히 드리블 능력이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것 상당히 팀에게는 많은 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죠. 네. 로벤의 코너킥을 논스톱으로 거둬내고 있는
우리 한국 선수들. 파울입니다. 경고. 김대현 선수에게 경고를 주고 있죠. 네. 김두현 경고입니다. 아, 조병국 선수군요. 조명국인가요? 지금 일단 조병국 선수가 네, 경고를 받는 조명국이네요. 거죠. 네. 직접은 조금 멀어 보이고요. 그러나 직접 한번 들어보는데요. 네, 너무 멀었죠. 일단 그렇습니다. 이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도 한국 선수들 어떻게 또 벽을 쌓느냐 이런 것들도 또 팀 전술의 일환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많이 세워야겠습니다. 지금 이 한국 문전에서 네덜란드 선수들과 한국 선수들 간의 이 볼과 상관없이 다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선수들이 계속해서 좀 끈질기게 따라 붙다 보니까 네덜란드 선수들이 상당히 짜증을 내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신경전도 경기할 때는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슈팅도 우리가 지금 앞서고 있고요. 조금은 전반전보다는 좀 신경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네덜란드 선수들입니다. 특히 반페르시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한국 선수들과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네. 그 선수가 뭐 악동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팀 내에서도 감독의 눈밖에 난 일이 있을 정도로 네. 상당히 지금 이 터프한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도 한국 선수들의 마크에 상당히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로서는 저런 부분들을 또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경기가 잘 풀리는 쪽에서는 신경절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일단 네. 경기를 잘 해 나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유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만큼 이 네덜란드 선수들에게는 어려운 경기 양상이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선수들은 좀 간간히 미소도 보여주고요. 그렇습니다. 전반전에 조금 비해서 여유를 갖고 경기에 임하는 모습입니다. 네덜란드 선수들이 전진 패스가 쉽게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네. 한국 선수들이 많이 지금 미드필드 진영에서 띄워주고 있네요. 이천 선수 이천 네, 골키퍼가 페널티 에리어 밖까지 나와서 일단 처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죠. 지금도 이천 그렇습니다. 선수가 수비 라인 뒤편에 있다가 네. 이 수비수들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쓰면서 앞으로 나오는 사이에 네. 공간을 파고 들어갔는데요. 저런 이 뒤쪽에서의 스루 패스를 통한 공격도 많이 시도를 해볼 만합니다. 네. 최종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에 공간이 멀면은 이런 패스가 바람직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 선에서 스루 패스는 또 이 상대 선수들이 미처 대비하지 못하는 또 빠른 공격 전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한국 선수들에게는 유리한 시도입니다. 네. 자, 오른쪽 한 점 잘 대쳤습니다. 슛! 들어갔습니다. 지금 자, 손승준 선수가 아닌가 선취득점. 싶은데요. 네. 지금 아주 멋지게 왼쪽으로 볼을 돌린 이후에 네네. 아주 여유있게 전방을 주시하면서 골키퍼로 완벽하게 따돌린 슈팅. 아주 완벽한 선제골을 뽑아내고 있는 한국 선수들입니다. 네. 자, 후반전에 뭔가 좀 될 것 같더니 손승준인 것 같죠? 손승준이죠? 네. 수원삼성 손승준. 출신의 손승준 선수. 지금 팀에서도 올 시즌 주전 왼쪽 윙백 자리까지 기대를 할 정도로 아주 성장세가 무서운 선수인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한국으로서는 상승세에 더 기름을 부어 넣는 네네. 아주 좋은 그런 시점에서 골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왼쪽으로 패스가 상당히 내줬죠? 좋았고요. 그것을 자, 따라붙는 수비수 한 사람 제쳐놓은 다음에 오른발 인사이드 킥으로 반대편 골포스트를 보고 쳐놨습니다.
지금도 반페르시 선수가 계속 신경전만 하다가 네. 수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네. 그 전에 손승준 선수 상대 선수들의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 있게 아주 트래핑할 이후에 골까지 성공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사실 전반전에는 몇 차례 그 슈팅이 임팩트가 정확하지 못해서 우리가 조금 좀 아쉬웠었는데 지금 손승준은 아주 뭐 정확하게 수비 한 사람 따돌려 놓고 각도가 그렇게 좋은 각도는 아니었었는데 그렇죠. 반대편 골포스트 보고 아주 정확하게 인사이드 킥으로 저런 식으로 이 골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 바로 또 요즘 젊은 선수들의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어떻게 그러니까 골을 우겨놓고 나서 이렇게 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네. 모습보다는 저렇게 차분히 선수들 간의 기량을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골을 뽑아내는 모습들이 한국 선수들에게는 많이 좀 필요한 모습입니다. 네네. 지금 후반전의 양상은 말이죠. 전반전에 우리가 했던 축구를 그 진영에서 네덜란드가 그대로 전수받은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좀 들죠. 오히려 이 네덜란드 선수들이 많이 좀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네. 미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선수들 남아공과의 경기에서도 1대0으로 앞서다가 역전패 당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덜란드 선수들도 지금 이 협업 플레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을 가진 선수와 패스를 받아야 하는 선수 간의 거리가 너무 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패스 미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왼발 슛입니다만 네, 수비 맞으면서 공의 탄력이 다 죽었습니다. 골키퍼 김지혁이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에는 로벤 선수가 측면 쪽으로 많이 빠지면서 지금 또 촉골 장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반에는 로벤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한국 선수 수비수들도 많이 이 측면으로 벌어졌고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중앙 쪽에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후반전에 그런 모습들도 많이 사라진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자, 오른발 발리 슛! 자, 골키퍼! 측면 손 슈팅 맞고, 찬스네요. 네. 크로스바를 어렵게 넘기고 있는 골키퍼 쿠딩요. 우리 선수들도 뭐 프로 선수들도 많습니다만 아직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세를 타면은 더 무서운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네네. 지금도 김두현 선수가 논스톱으로 자신감 있게 땅볼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네, 자, 코너킥입니다. 지금 쪽에, 네. 최용훈 선수인데요. 부상들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날씨가 좀 춥기 때문에요. 또 평가전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은 뭐 선수뿐만이 아니라 팀으로서가 아주 큰 손해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선수들의 몸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김홍 감독도 선수들이 지금 다칠까 봐 상당히 노심초사하는 모습인데요. 네. 자, 코너킥 약간 낮았습니다. 자, 오른발! 자, 다시 한번 인사이드 킥 속! 수비가 너무나 밀집돼 있죠? 네덜란드 선수들이 이제는 수비 시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페널티 박스 안쪽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월드컵 4강팀, 뭐 네덜란드가 강팀이긴 합니다만은 월드컵 4강팀에는 한국의 이 올림픽 팀도 네.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한 골을 넣은 이후에 뭐 넣기 전부터 후반전에 우리 경기력이 살아나니까 네덜란드는 이제 수비를 하기에 시험 이제 급급한 모습. 그전에 지금은 최용훈 선수가 이 센터링을 올리다가 상대 빙스다우 선수에게 밟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경기를 계속 뛴다 하더라도 경기 이후에 좀 후유증이 있을 것 같은 네. 부상 장면이었습니다. 손승준 득점 아주 정말 본인으로서 상당히 기분 좋은 득점입니다. 그렇죠. 네. 남은 이 올림픽 준비 기간 동안에도 손승준 선수가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이 훈련이라든지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골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이천수 오른쪽으로 일단 방향을 틀어놨습니다. 앞에 수비 한 사람 놓고 사이로 빼내고 있는 네덜란드. 바로 네덜란드의 엑스 반격. 자, 진행하는데요. 우리 수비 좀 빨리 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덜란드는 로벤 선수가 이 전반 측면에서 이 후반전에는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네. 이 중앙 공격에도 상당히 많은 자, 악석을 부근.
네, 우리 수비 두 사람 샌드위치 앞뒤에서 마크하고 있습니다. 빨리 걷어내야죠. 네. 이 네덜란드로서는 이 선수 교체 이후에 포맷을 좀 변경한 것이 오히려 지금 공격을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 것들을 한국 수비수들이 잘 간파하면서 이 중앙 수비를 탄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완전히 몸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는 반페르시. 반페르 선수도 결국 경고를 받고 있고요. 일단 네덜란드 선수들 상당히 뭐 성인 대표팀에서도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일단 오늘 팀에 기여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감정에 좀 휩쓸리면서 스스로 플레이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세트의 반대 이천수를 가야죠. 그렇습니다. 이제 반대편 쪽 이천수에게 연결해주고요. 이천수 오른발로 컨트롤해놓고 골라인까지 접근한 다음에 자 센터링 해주고요. 왼쪽에 따라오는 선수 좀 늦었네요. 하지만 이천수 선수 일단 자신이 공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든 중앙까지 연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동료들에게도 믿음을 주고요. 아주 플레이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네요. 네네. 뭐 이 후반전에 들어와서는 우리 플레이가 말이지 이 활활 타오르는 화산 같아요. 그렇죠. 네. 전반전보다 선수들이 움직이는 폭도 넓어졌고요. 네.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서 몸이 좀 풀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반에 비해 상당히 여유 있고 네.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뛰는 게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아까 이제 그 세용 씨가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화면에 잡히는 선수들이 전부 다 얼굴에 밝은 표정이에요. 그렇죠. 네. 또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도 충분히 선수들이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플레이를 변함없이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두영 선수가 나갔고요. 지금 13번인가요? 들어온 선수가요? 이 송종국 선수의 팀 동료죠. 이 페노르트에 있는 루펜스 선수가 네. 투입이 됐고요. 결국 또 반페르시 선수도 지금 교체를 시켜주는군요. 반페르시 선수도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이 한국 선수들이 신경전에 말리면서 네. 결국 옐로 카드까지 받고 지금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네덜란드 선수들도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경험 면에서 한국 선수들 상당히 지금 앞서 있는 모습을 네.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말이죠. 우리 그 선수들이 조금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네덜란드 선수들이 몸싸움으로 거칠게 나오더라도 말려들지를 말아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지금처럼 여유 있게 이 상대 페이스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네. 98년 월드컵 4강 네덜란드와 2002년 월드컵 4강 한국팀 간의 대결. 이 선수들이 2002년 월드컵 때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은 5년 전의 패배를 갚으면서 또 다음 대결에 대비한 또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그 올림픽에서 축구 성적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었죠. 그렇죠. 네. 지난 시드니 올림픽 때도 2승 1패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만은 아쉽게 했고요. 네. 통과하지 못했었고요. 네. 일단 3장 주어지는 아시아 지역 티켓을 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만은 본선 무대 이번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월드컵 4강팀답게 좋은 성적을 일단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네. 뭐 본선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축구 팬들은 아마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은 뭐 0% 가깝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만큼 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선수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어쨌든 오늘 이 만만치 않은 네덜란드를 상대로 해서 아주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선수 교체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오승범 선수가 나가고요. 지금 안양의 김동진 선수가 들어오고 있죠. 네. 이 선수도 왼발 슈팅 상당히 좋은 선수고 올림픽 때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선수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리 올림픽 축구가 무슨 뭐 4강 안에만 든다면은 그야말로 이제 뭐 명실상부한 세계의 그 강국 축구 강국으로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뭐 네. 메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위치까지 간다면 한국 축구가 한 번 더 성과를 높이는 계기가 될 텐데요. 네. 일단 올림픽 지금 김홍 감독이 맡은 이후에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잘 경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 축구팬들의 기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왼쪽 빈쪽으로 패스 잘해줬습니다. 지금 네, 이부심이 길을 들었네요. 조금 벗어난 모양입니다. 최태욱 선수가 빠른 스피드를 활용하면서 잡아냈는데요. 네. 한국 당국입니다만 네덜란드 선수들 뭐 오늘 같은 플레이라면은 유럽에 지금 개최국 그리스를 제외하고 3장밖에 티켓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네덜란드 역시 올림픽 본선 진출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김호건 감독, 이상철 코치, 박경훈 코치 상당히 좀 여유 있게 상대적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밤 슈퍼만스 조금 좀 한 골을 잃은 다음에 좀 침통한 표정입니다. 자, 아크본 왼발 땅볼 슛. 네, 그래도 골키퍼 과감한 잘 슈팅. 막아냅니다. 좀 먼 거리였습니다만은 일단 등을 돌린 상태에서 터닝 슈팅을 시도했기 때문에 네. 골키퍼가 이 슈팅을 잡아내기가 좀 어려운 네.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일단 최태욱이라는 이철 선수가 측면 쪽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수비가 헐거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조재진 선수 계속해서 많이 움직여주면서 찬스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좀 거칠어지는데요. 근데 얼굴에 지금 퇴장입니다. 퇴장을 시키고 있죠. 네. 오늘 네덜란드 선수들이 이상하리 많지 지금 흥분하면서 네네. 필요한 경고라든지 이 레드카드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성환 선수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 데네붕 선수가 지금 우리 선수를 밀치면서 퇴장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헤딩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공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이건 완전 비신사적이죠.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퇴장감입니다. 네. 글쎄요 지금 글쎄요. 그 전에 무슨 일단 조성환 선수가 헤딩하는 과정에서 약간 충돌이 있긴 했습니다만 네. 그럼 완전히 뭐 고의성은 전혀 없는 건데. 그렇죠. 네덜란드 선수들이 뭐 지난 월드컵 프랑스 월드컵에서 클루이베르트 선수가 이 상대 선수가 계속 신경을 자극하니까 또 퇴장을 당했던 일이 있었는데 네네. 이 전반적으로 네덜란드 특히 이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이 쉽게 흥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 글쎄 뭐 한국 선수들이 평가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일부러 신경을 자극한 것도 아닐 텐데 네네. 계속해서 좋지 않은 플레이 홈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좀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퇴장당하는 데네봉. 이렇게 되면 한국이 좀 수적인 우위까지 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승세를 좀 굳힐 수 있는 좋은 플레이를 기대할 수 있는 그렇네요. 상황이 됐어요. 네. 어쨌든 오늘 한국은 이 지난 월드컵 때 이 철벽 3백을 맡았던 뭐 최진철, 김태형, 뭐 홍명보 이런 선수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새로운 3백들이 얼마나 제몫을 해주느냐 또 많은 기대를 가져봤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기대에 충족할 만한 좋은 수비 능력을 보여주면서 무실점으로 잘 경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위험. 네. 그러나 조금 다시 한번 나온 공 왼발 슛합니다. 네. 나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최용 수비수가 볼을 걷어낸다는 것이 상대 공격수에게 연결이 된다면은 거의 뭐 실점과 다름없는 실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도 헤르시 선수가 연결을 잘 해줬고요. 이게 말이죠. 왼발에 조금 전에 그 후그 스트라트의 발에 걸렸으면 좀 위험할 뻔했어요.
파울은 정말 공을 잘 차서 뭐 기량이 좋은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쓸데없이 퇴장을 당하면은 그거는 뭐 팀 전체에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또 퇴장당한 선수가 이 190의 장신, 또 전방에서 원톱으로서 역할을 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덜란드로서는 공격에 좀 많은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또 경기 중에 전술적인 변화를 주게 된다면 그만큼 선수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한국 선수들에게 큰 이득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뭐 계속 입김이 나가는데요. 김호곤 감독도 뭐 프로팀 부산을 이끌면서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 대표팀 지봉을 잡았기 때문에 네. 또 축구 팬들로부터 또 좋지 않은 소리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일단 남아공 대회도 잘 이끌었었고 오늘 네덜란드 전도 아직까지는 플레이를 잘 선수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어떤 경기라도 그 전반전 끝나고 나면은 정확하게 이제 분석이 되고 라카룸에서 또 그 분석된 것을 감독이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선수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후반전에서 빨리 실전에 이제 옮길 수만 있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말이죠. 선수들도 어린 선수입니다만 이해력이 또 많이 좋아졌고요. 또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오늘 감독의 지시를 잘 수행을 하면서 네덜란드를 잘 상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너 프렛 부근에서 네덜란드의 프리킥. 왼발로 헤딩으로 먼저 걷어냈고요. 아크서클 부근에서 공 다툽니다. 또 빠른 속공으로 이어가야죠. 그렇죠. 자, 미드필드에서 네덜란드가 가로챘습니다. 오스트. 자, 후스트라트 오른쪽으로 연결해주고요. 저 왼발로 반대편 쪽으로 연결해줍니다. 이어받고 있는 링스타. 이렇게 공간을 줘서는 안 되는데요. 네. 일단 위험지역 가까이까지 상대가 접근했을 때는 좀 안정적으로 골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네네. 적극적으로 붙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좋은 기회입니다. 정면에서 슛! 지금 네. 최수혁 선수 골키퍼는 나와 있고, 네, 정확하게 보긴 잘 봤습니다. 한국 선수를 놀라보게 지금 자신감이 붙은 것. 지금은 네. 상당히 먼 거리였고요. 수비수들이 앞선에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아주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는 최태욱이었죠. 그래도 이천수 선수가 수시로 위치를 바꿔주기 때문에 네. 수비수들이 지금은 오늘 평가전 치고는 상당히 충돌이 많은 상황인데요. 네. 오늘 주심도 선수들이 좀 과격하게 돌변하지 않도록 좀 경기를 잘 안정적으로 이끌어줘야 되는데요. 네. 약간 경기 운영에 미숙한 부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지금 교체 투입된 김동진 선수와 대무지 선수 간의 충돌인데요. 근데 축구에 있어서만큼은 네덜란드와 한국이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해 왔었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는 상당히 지금 격렬한 몸싸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축구 경기에서 실점하고 기분 좋을 팀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뭐 한국이 잘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5대0 승리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네. 한국 축구를 어느 정도 좀 만만하게 봤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그런 팀에게 지금 홈에서 0대1로 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네덜란드 선수들이 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월드컵 때 어떻게 네덜란드 이렇게 5대0까지 나오길 지금 생각해도 말이죠.
당시에는 아무래도 그 첫 경기 멕시코전에서 이 좀 불상사가 있으면서 어이없게 패한 것 이것이 두 번째 경기까지 영향을 좀 미쳤는데요. 어쨌든 이 네덜란드 선수들이 이 유럽에서도 좀 조직적인 면에서 다른 강팀들에 비해 좀 탄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오늘도 좀 선수들 간에 틈이 좀 생기고 또 실점까지 하다 보니까는 전반전만한 플레이가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전반전에 거의 뭐 날아다니다시피 했던 로벤 선수도 후반전에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패스 왼쪽으로 왔습니다. 왔죠? 자, 위기입니다. 우리 위기입니다. 자, 좁혔습니다. 슛합니다만은 골키퍼 각도 좁히면서 잘 위기를 넘겼습니다. 지금 로벤 선수가 지금 슛을 할지 패스를 할지 판단을 정확하게 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어정쩡한 위치로 볼이 날아가면서 아쉽게 지금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동쪽골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김지혁이 판단 좋았어요. 네. 그렇죠. 적절하게 또 앞으로 대시를 해줬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로벤 선수가 왼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좀 위력적인 돌파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측면 쪽에 대한 대비 서울에서 중거리 슛! 네. 골문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김주혁 선수가 아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정도로 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위치에서 슈팅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바깥쪽으로 공이 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확실히 네덜란드 선수들 어린 나이부터 프로 생활하다 보니까는 감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골키퍼가 앞선으로 많이 나온 것을 간파하고 네네. 아주 과감하게 지금 수비수입니다만은 전진을 하면서 슈팅을 시도했는데요. 네. 루페스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전반전에 수비를 보던 이 딘스타 선수가 앞선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포지션 체인지에 대한 우리 선수들의 대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뭐 한 3, 4분 정도만 잘 지킨다면은 평가전에서 네덜란드를 1대 0으로 꺾게 되는데요. 일단 한국 선수들이 많이 달라진 거. 지금 뭐 리드하고 있고 거의 끝나가는 상황입니다만은 이 전방에서의 압박을 계속하면서 상대 선수를 계속해서 긴장하게 만드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한국 축구가 그만큼 경험도 쌓았고 유럽 축구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겠죠. 지난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아주 유럽에 내놓으라는 강팀들을 차례차례 이렇게 무너뜨렸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이 어린 선수들에게 상당히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나라 선수라고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싸웠던 형들이 싸웠던 경기를 통해서 형들이 하는 건 나라고 못하겠느냐 그런 자신감을 이미 갖고 임하기 때문에 몸싸움에서 전혀 밀리질 않습니다. 뭐 이를테면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 TV로만 보던 스페인의 맨데이타 같은 선수에게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막상 붙어보니 별거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경험들 이런 우리 어린 선수들이라든지 앞으로 이 대표팀 일품을 입은 많은 선수들에게 아주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선수들은 지금 경기도 풀리지 않고 지금 신경은 날카로워져 있고 여러모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천수가 수비 깊숙이 가담해서 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천 선수 볼을 잡았을 때 상대편에게 공을 내주지 않는 뭐 키핑 능력만큼은 상당히 탁월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 차례 팀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죠. 사실 저희들이 이 중계방송을 해드리면서도 전반전의 양상이 후반전에 계속된다면은 우리가 조금 좀 어렵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후반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빠른 스피드인데요, 해리스 선수. 코너킥입니다. 네덜란드는 어쨌든 지금 믿을 것이라는 측면 공격밖에 없기 때문에 막판으로 갈수록 다시 측면 쪽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코너킥 약간 좀 낮게 찼고요.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지금 완벽한 김지혁 선박입니다. 걷어내고 있는데요. 지금은 꼼짝없이 동쪽골을 내주나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 정말 놀라운 반사신경입니다. 머리에 맞는 순간 완전히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죠. 김지혁 골키퍼 아주 반사적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보십시오. 아, 지금 네, 오른손 쭉 뻗었는데. 아주 키가 크지 않은 헤리시 선수인데요. 네네. 위치를 잘 잡으면서 헤딩 슈팅을 시도해 봤는데 3분 사인 들어갔네요. 자, 우리 최원근 선수가 들어갈 첩이라고 있고요. 김웅 감독의 승리에 대해서 좀 욕심을 내는 상황이죠. 지금 로스타임입니다만은 이 티티혁 선수는 많이 뛰기도 했습니다만 거의 끝나는 상황에서 교체를 네. 시켜주고 있네요. 최영원 선수, 티티혁 선수 같은 안양 LG 입단 동기고요. 최영원 선수 뭐 부상에서 회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경기 감각을 익히는 차원에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골키퍼 김지혁도 이 경기 끝나고 나면은 뭐 키로 따진다면 한 2, 3cm 훌쩍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경기에서 선방을 하고 자신감을 가진다는 것은 그 어린 선수들에게는 더 큰 힘이 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네. 김지혁 선수는 소속팀 부산에서 아주 쟁쟁한 선배들 때문에 네네. 발에 있었던 선수.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의 이런 이 선방 앞으로의 그 성장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뭐 한 두세 개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잘 넘겼거든요. 그렇죠. 네. 그 가운데서도 조금 전의 상황이 제일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었나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주 감각적으로 오른손을 쭉 뻗었는데 그게 공이 걸렸습니다. 또 종료 직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골이 들어갔더라면 네. 선수들에게도 좀 허무한 그렇죠. 그런 기분으로 네. 경기장을 나오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주 큰 중요한 선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 개인으로서도 그 앞에 잘했던 게 다 빗발해버리고 말거든요. 네. 그 네덜란드라는 강팀을 상대로 무실점을 이끌어내는 것과 또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는 것 아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선수들 아주 자신감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선수가 아주 다부지게 끝까지 붙어주면서 전혀 지금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젊은 선수들에게는 그 하프타임 라카룸에서 감독이 이렇게 자꾸 다그치는 것보다는 야 평가전인데 지면 어떠냐? 그렇죠. 네 기량만 보러 온 거다. 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이 자기 기량을 10분 발휘하는데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에 위축됐던 모습들이 후반 들어서 시간이 가면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벤치의 역할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상당히 큰 네, 힘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기 끝났습니다. 네. 선수들 아, 상당히 선수들 지금 많이 좋아하네요.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이고요. 네, 코일류 감독도 지금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면서 네. 한국 축구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것을 다시 확인했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 선수들 오늘 평가전입니다만은 웬만한 대회에서 승리를 거둔 것 못지않게 네. 기뻐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후반 19분경에 손승준 선수의 아주 인프론트 킥, 인사이드 킥이 정확하게 네트에 꽂혀서 지금 뭐 날씨가 춥기도 합니다만은 이 벤치도 전혀 앉지 못하고 말이죠. 그렇죠. 90분을 다 서서 구경을 했는데요. 그래도 감정이 조금 많이 오른 것 같더니 또 경기 끝나더니 선수들끼리 또 유니폼을 바꿔 입으면서 우위를 다지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